공격해나가는. 그래서 저도 안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다 이야기 논의를 하실 건데,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억하시겠지만 단순하게 말씀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옛날 중앙일보에서 주식 투자처럼 개인이 한 인물, 특정 지역의 인물을 구입을 해서 선거 가까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좀 매매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여론조사보다도 훨씬 더 예측력이 좋았어요. 그게 민주주의 원리와 맞지 않다 해가지고 사라졌는데, 제가 뭐 특별하게 선거에 대해 잘 모른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길 것인가 아니면 국힘이 이길 것인가 라고 지금 배팅하라고 하면은 저는 국힘에 배팅합니다. 그러니까 1995년부터 10차례의 선거 중에서 민주당은 단 한 번밖에 승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사실 하나만 하더라도 확률상으로는 국힘이 이긴다. 그런데 지역이 조금 바뀌었죠. 지금 한 30여 년 동안 아시는 것처럼 진보진 대통령이 40% 득표율, 그 다음에 지난 22대 총선에서 부산의 18개 지역구의 득표율이 민주당이 40% 이상 득표율. 이게 이제 토양이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좀 긍정적 효과, 선거 제도를 떠나서 말씀드립니다. 하면은 그런 점에서 보면은 2018년을 예를 든다고 하면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2018년 떠오르시면은 제목부터 나오죠. 부산의 디비전이 나오죠. 이걸 뭐 조금 바뀐 게 아니고 완벽하게 이전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야, 그래서 이제 부산은 바뀌겠구나 라고 했는데 바로 연이어서 2021년 재보궐선거, 2022년 선거에서 완벽하게 또 이전 60%의 국힘의 득표율로 바뀌었죠. 또 그리고 제가 언급하고 싶은 2024년 22대 총선 같은 경우입니다. 바로 출구조사까지 하기까지 부산이 최소한 5석에서 6석은 넣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전재수 의원 빼고는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양당 어느 지점에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짧게 또 깊겠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 일단 우리 보통 선거를 구도와 그다음에 인물과 정책면으로 보는데, 구도는 10차례, 이것까지 포함하면 10차례 통해서 거의 양자로 가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조국이 있고 한동훈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거는 뭐 보사가 들어가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인물적인 면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전재수 씨 같은 경우는 사업 리스크가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국힘에서 뭐 할만해라고 해서 신진 인물,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박형준 씨가 세 번째 아닌가 피로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시정평가들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새 인물을 받아들이기에는 또 녹록치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안정적으로 판단 끝 때는 박영준 씨가 나온다고 보고, 그럼 전재수 씨가 나올 거지 않나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판단하시는데, 어쨌든 김경수 씨의 길을 걷는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는 이야기죠. 6월 전까지는 수사 진행이나 뭐 재판이나 결과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나온다 라고 하면은 두 사람 다 어떤 점에서 보면은 사법 리스크 혹은 또 다른 리스크가 다 있다. 그럼 인물은 또 있다. 그럼 정책면인데, 정책은 지금까지 대체로 보면은 부산에서 뭐 가덕신공항, 북한 재개발, 뭐 산업은행 이전, 이거 정당 뭐 관계자들 계시겠지만은 또 정치인 누차 그냥 단상에 올라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부산 시민은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가슴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공작이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번 선거에서는 구도는 그대로, 그다음에 인물도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정책에서 이전과는 달리 해수부 이전을 말로만 하지 않고 작년 연말 12월 달 실행을 했고 해양 수도의 모습을 명확하게 그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더 이번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리스크를 좀 한다도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네, 모두 발언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보다는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셔 버렸는데, 그럼 결국 이 주제, 부산 선거에서의 주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관심사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성격도 알고 의미도 이해하겠는데,
그래서 이번엔 되겠냐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지금 좀 부정적인 의견을 쉬울 것 같지만 다른 분들 부정적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지 않고 김동인 교수님 아마 선거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더 토를 할 게 없게 정리를 해버리셨어요. 그런데 막 확실하죠. 구도라고 하는 것은 양당 구도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되게 부분적인 구도에 그러니까 이 부산과 관계없는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은 있죠. 조국혁 진당이나 혹은 개혁진당이 선거연합의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구도를 만들어내면서 영남 지역에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결집의 요소들을 좀 희석시키거나 하는 방향에서 구도가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저는 부산 선거는 절대적으로 아마 양남 구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김동인 교수님하고 달리 의견을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물 요소는 저는 박형준 시장이 롱런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의 결과들은 시장 바꾸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던지고 있어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정말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누구로 바꿀 건가가 문제인데 바꾸는 사람이 사실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뭐 김도원 다선 의원이고 굉장히 당내 신망도 높고 정책통이기도 하고 시장 시켜놓으면 잘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김도원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쉽지 않은 거죠. 실제로 이제 뭐 이 선거 지금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대단히 좀 낮은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막 찾겠죠. 뭐 박수영도 안 될 거고요, 그죠? 인물이 마땅치 않은 거죠. 저는 이제 좀 혜성처럼 갑자기 제3의 인물이 저희들이 한 번씩 가다 텔레비전에서 이제 뭐 보는 수습대면인 박성훈 뭐 이 정도가 갑자기 교체 카드로 나올 가능성 그건 이제 장동혁 아마 체제가 굉장히 강고해지고 진짜 힘을 얻게 되면 아마 그 카드를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성훈은 여전히 김노비 갖고 있는 한계처럼 지명도가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카드도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여당의 그런 인물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크다. 대신 저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사법 리스크가 전재수 전 장관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 그 사법 리스크가 이번 선거를 흔들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인물 요소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조금 민주당에 조금 더 조금 더 가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정책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해수부 이전이라든지 북극 항로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사실은 큰 미래 비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특히 이제 동네나 검증이라든지 이 바닷가하고 상관없는 부분에 사실은 대단히 보수적이거나 조금 덜 보수적인 부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해수부 이전이라고 하는 게 좋긴 한데 내 삶에 어떤 직접적인 현금으로 와닿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기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민주당이 잘 포장해주고 그 다음에 꿈도 이게 부산의 꿈만 가질 거냐 부산이 그냥 뭐 해수부 이전해가지고 조금 더 일자리 얻고 하는 그런 종류의 어떻게 보면 조금 인구 소멸의 위기를 조금 늦추는 그 정도 선에서 만족할 거냐 아니면 좀 더 그랜드한 비전들을 제시할 거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는 정책 요소도 굉장히 가변성이 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김도인 교수님보다는 민주당에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전망을 조금 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비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제가 듣기엔 약간 비관적으로 설명을 하셨고 그러나 이제 인물이나 그 정책의 측면에서 약간 희망이 있다, 좀 낙관을 하신 거죠. 혹시 뭐 지금 다 돌아가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점쟁이도 아니고 뭐 평가것도 아닌데 뭐 예측하라는 거. 제가 뭐 방송 토론 많이 하고 뭐 이러지만 죄송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질문이거든요.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좀
요즘에 트렌드를 좀 보면은 구도는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당연히 유리하죠. 근데 이제 대우경부가 부울경, 대우경부 말할 것도 없고 부울경도 요즘 안 좋다. 민주당한테 유리하지 않다. 이건 이제 뭐 우리 김 교수님 얘기하신 부분이랑 똑같은 거라고요. 부울경 지역에서 대통령 긍정평가가 44%인가 12월 중순경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득표율이 대통령 그리고 득표율이 부산에 41%인가 그랬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비행중이잖아요. 55%, 60% 초반 왔다 갔다 하는데 부산에서 부울경 지역에서 대통령이 41%, 부산에서 41% 득표했는데 지금 긍정평가가 대통령 국정평가 44%거든요.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와 지방선거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이 중요한데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게 33% 민주당 국민이 똑같아요. 그러면 뭐 해볼 만하지 않느냐. 이제 우리 뭐 차 교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안 교수님 그 앞에 자료집을 정리해 주신 우리 부산에서 언론사 4군데 정도가 이제 여론조사한 거 보면 전대장과 유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트렌드를 좀 이렇게 보면은 부산에서 지금 입다물고 있는 보수가 많다. 예, 그러니까는 이 개혁마인드 합리적인 보수보다는 입다물고 있는 보수가 많지 않다. 그렇게 본다면은 부산에서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러면은 이게 그 전국적인 괴리와 부산의 차이,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한데 부산에서 근데 TK는 뭐 아예 불가능한 지역이고 그렇다면 항상 민주당하고 동진 정치에게 교도부가 바로 부산이었잖아요. 부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수부도 이전하고 뭐 북한용 해양수도 이런 것들 막 들고 나오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이미 반영된 거거든요. 그게 반영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훨씬 더 전망이 그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근데 이제 저는 아직까지도 좀 유보적입니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근데 본다면은 항상 우리가 다 아는 게 한국 선거는 되게 다이내믹하다. 그리고 선거일 하루 이틀 전에 이렇게 막 뒤집어 엎어지고 요동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시작된 거 아닌가요? 선거 국면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전혀 관심 가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폭로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정당 간에, 양재정당 간에 이것저것 폭로하기 시작하고 모함하고 이제 여러 가지들이 막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여론이 막 여기로 몰려갔다 저기로 몰려갔다 이제 벌떼처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터질 것을 빨리 터뜨리고 빨리 정리하는 정당이 항상 유리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돈 받아먹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은 빨리 정리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힘에서 저렇게 계속 뻘짓해주면은 장 대표가 뻘짓해주면 공간이 생긴다. 그래서 민주당은 굶는 거는 빨리 터뜨리고 빨리빨리 정리하고 나가는 것. 그 다음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러면 저쪽에서 이제 알아서 터지고 자기들끼리 내분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부산 지역에서도 공간이 더 많이 열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대해 볼 거는 이제 아까 뭐 정책도 얘기 드렸는데 예, 그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뭔가 좀 더 새로운 왜냐면 부산이 교도부기 때문에 동진정책 그래서 뭔가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뭔가 새로운 걸 던지지 않을까. 그게 뭔가. 지금 저는 그걸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가 이제 근데 인물 정책 부분에서는 민주당이 좀 유리하고 구도는 양당 구도로 가면 거의 뭐 민주당이 되게 불리한 거 그거는 명확하죠. 근데 저는 그 구도조차도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재시영 교수님은 민주당도 위기 상황이고 국힘도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위기의 질이 완전히 다른 거다. 국힘은 다 정당이 분단되고 쪼개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선거 과정에서의 구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분열의 상황이면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친명과 친청의 분열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종류의 분열하고 분열의 종류가 다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양당 구도를 좀 흔들 수 있는 제1야당의 어떤 내부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도 조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뭐 근데 무소속 발언이 볼 수도 있는 문제고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의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결국 그 핵심적인 우리가 구도 제가 차 교수님 이야기를 잘못 알아들었는데 저는 차 교수님 구도도 정적으로 보자면 민주당이 유리하고 그죠? 정적으로 보자면 그 다음에 이제 부산으로 와서 인물이라는 측면에서도 저쪽 국힘당 쪽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 특히 이제 전재수 의원의 표를 일단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으니까 유리하고 정책도 지금 부산 혁신 이제 해양수도 쪽의 그 선점을 한 것이라는 점들이 상당히 좀 낙관적인 부분이 있다. 그렇게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찍으면 그렇고 그 다음에 저 역시도 비관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마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비관을 저 주위에 있는 분들 국힘 지지자들이 저 주위에 별로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 주위에 있는 분들의 그 되게 이제 걱정, 우려죠. 딱 지금 부산에서 왜 국힘당이 부산판에 이번에 유리할 것이냐라고 말할 때 이유를 대는 것을 저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국힘당이 왜 유리한지 이건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다들 그래도 안 될 것 같다는 좀 불리할 것 같다는 이제 트라우마겠죠. 부산 특히 이쪽 지지자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거기서 끊어내지 못하는데 저는 오히려 역시 제일 지금 전재수 변수가 정말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 부산 정치의 한계인데 그동안 뭐 사람을 너무 못 키워왔던 한계인데 전재수 씨가 흔들려 버렸을 때 판이 어찌 될 것인가. 그것이 지금 제일 제가 볼 때는 비관적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점에서는 논리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이 부산판 선거 이번 선거에서 불리할 것이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숨어있는 여론조사에도 보면 없거나 잘 모름이라고 되어 있는 10% 정도의 표가 저쪽으로 다 가버리면 역시 지금 딱 10% 정도 이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빨리 저는 전재수 의원이 좀 어떤 뭔가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겠죠. 아마도 저희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어야 돼. 굉장히 위험한 전재수 의원의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이 선거는 정말 위험한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자, 더 이상 뭐 이 낙관론과 비관론은 항상 뭐 자기 주장이 계속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뭐 끝이 없는 논쟁입니다. 선거가 끝나봐야 알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넘어갈까요?